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라이프 내 몸 건강 체인지업의 김경진입니다. 요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나 내가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행복. 이 여행은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절 건강이 무너지면 여행은 물론이고 잠깐 집 밖에 나가는 외출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관절을 체크하고 이 관절 질환에 대해서 치료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관절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거나 어깨 또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관절 건강이 무너지면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참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무릎 건강은 앉았다 일어날 때도 참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 질환이 생기면 참 고생이 많은데요. 이 무릎 관절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살고 나이 들어서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생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 기간이 80세에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그거에 대한 건강에 대한 뭐 우리가 암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 대장은 다 건강한데 무릎 관절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걷지 못해도 사회생활을 못하고 친구들을 못 만난다고 하면 그것만큼 참 불행한 일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릎의 관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일상생활할 때 무릎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항상 무릎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릎 관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의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오늘 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 질환으로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초기에 우리가 걷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오금 부위가 뜨끔하면서 연골판 파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골판 파열 증상을 방치하다 보면 관절이 뜨끔뜨끔하고 계단을 못 내려가고 통증 때문에 불안해서 못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인대 손상,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연골판과 십자인대 손상이 진행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연골이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면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릎의 관절 질환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든 질환들이 하나하나를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관절 안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손상되게 되니까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날 때 뚝뚝 소리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뚝뚝 소리가 날 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소리 났어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김경진 아나운서가 그러신 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 본인보다도 옆에 사람이 먼저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본인은 정말 무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내가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소리가 나는 양상이나 그거에 따라서 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초기에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병적인 경우지는 않아서 초기에 적절한 운동과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관절염일까 하고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세하게 좀 증상들을 알아보고 싶은데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 이렇게 통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증상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으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병명이 어떤 거고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증상이 지금 이런 증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인데요. 무릎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소견이냐면은 무릎이 붓고 쑤시면서
통증 때문에 아파서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근데 붓는다는 느낌은 안 좋은 소견이고요. 무릎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리가 나는데 소리 나는 소리가 둔탁하거나 아니면 찌릿한 소리가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나 아니면 딱딱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골과 연골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거나 특히 또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내려가고 쩔뚝거리거나 한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갈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소견이고요. 특히 운동을 하고 나거나 걷고 나서 통증이 온다거나 또 이런 통증들을 방치하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 모임 같은 데 가는데 뒤에서 봤더니 너 다리가 왜 이렇게 O자형으로 휘었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서 걷니? 뒤뚱뒤뚱 걷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또 명절 때나 이럴 때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족끼리 모임 있을 때도 어르신들 걷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약간 좀 뒤뚱뒤뚱 걸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고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증 때문에 특히 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자다가 깰 정도면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 와서 확실히 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드린 증상들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혹시 내가 무릎 통증으로 잠을 못 자거나 혹시 내 주변의 부모님들 또 주변인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릎 통증이 나타나면 그냥 단순히 운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거나 파스 같은 것들로 간단하게 치료 아닌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네. 흔히들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들을 가장 무서워하고요. 또 병원에 가면 무작정 다 수술만 하라고 할까 봐 그래서 혼자 스스로 통증은 운동으로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하면 또 가끔씩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 있게 운동 더 해라. 그러면 좋아진다. 괜히 병원 가면 다 수술하라고 하니까 괜히 병원 갔다가 또 이제 겁먹을까 봐 사람들이 또 방치하고 되도록이면 스스로 아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근육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관절에 가는 부하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관절염에 대한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 방법을 계속 방치하면서 참고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염의 가속도가 붙어서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병원에 와서 무조건 수술만 권하거나 이럴까 봐 겁나서 병원에 안 오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통해서 내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네.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관절염으로 해서 더 악화되다 보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리가 O자형으로 조금씩 더 변형되면서 안쪽에 또 O자형 다리가 이렇게 심하게 돼서 뼈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이겨내려다가 참고 계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참다가 결국 O자형 다리가 더 진행이 돼서 관절염이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저렇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오셔서 간단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 전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네.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그냥 운동으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되면 노후에는 삶의 질까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을 권하지 않을까 해서 좀 무서운 맞습니다. 마음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수술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수술 말고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척추관절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이나 수술을 먼저 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의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분한테 운동 방법이나 아니면 더 건강을 더 챙겨서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권해주고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더 권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건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이게 수술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도 다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수술했을 때 제일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나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엑스레이 보고 뼈 붙었으니 무조건 수술하세요. 아직은 별로 안 아프시면 좀 참으세요. 그리고 더 아프면 오세요. 라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환자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병을 더 키워가지고 오면 그때 수술해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생각하는 관절염의 치료는 수술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최대한 해보다가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방법은 단계별로 있는데 우리가 증상에 따라서 한번 집에서 내가 저런 증상이 있으면은 저런 치료를 하는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지는 못하니까 혹시라도 저런 증상이 있으면 난 저런 치료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무릎은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는 건 나 멀쩡하게 잘 걷는데 가끔 시큰거리고 불편한 증상이 있고 소리가 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소리 나는 증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보다는 좀 더 늦게 계단을 오를 때가 겁나고 통증이 나서 좀 쉽게 계단 같은 데를 피하게 된다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거는 조금 관절염이 더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무서워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병원에 오셔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또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그럴 때는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술을 하면서 주기세포 치료를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손상 범위가 심하지 않으면 간단한 주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뒤늦게 보시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해서 평지 걷는 것도 고통이 올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걸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절염의 단계가 조금 더 진행돼서 말기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더 적극적인 주기세포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담감은 줄이고 또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효과적인 주기세포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너무 말기 오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오고 심하지 않을 때 오고 또 수술이나 이런 걸 딴 병원에서 하고 나서도 뭐 재활이 안 돼서 힘들 때 오시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단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주사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주기세포 증식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그 관절염에 대해서 주기세포 주사 치료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몸에는 말초 혈관에서 뽑은 PRP라는 주사 치료 방법도 있고 자가지방으로 해서 엉덩이에서 뽑은 지방도 있지만 골반에서 뽑은 우리 골수에서 채취하는 자가주기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세포를 본인 주기세포는 부작용이 없고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몸에서 재생을 잘 시킬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주기세포를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고요. 주기세포만을 엄선해서 주기세포만 분리하고 나서 연골과 손상이 진행된 관절 주변 아니면은 인대나 건이 파열되어서 만성 파열돼서 아픈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주사를 치료하게 되면 주사를 통해서 연골 결손이 훼손됐던 부분이 이제 재생이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0-30분 안에 간단한 주사 치료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고요. 통증도 없고 이제 마취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그래도 우리 몸을 최소한 다른 의원이나 이런 데서 연골산을 몇 번 맞아보고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한테는 한번 권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화학 성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 화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에 대한 거는 이제 작용과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가주기세포를 쓰긴다는 거는 본인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재생이 관절은 아무래도 연골이라는 게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조물주가 연골이나 이런 인대 같은 관절 안의 부분은 피가 잘 통하지 않게 해야 나중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관절을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고 상처가 나서 아무는 과정에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가 안 통해서 재생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기세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역할을 더 강화시키게 되다 보면 그것이 한 번의 재생은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2번, 3번, 4번 주사 맞다 보면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성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치료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골판의 파열이나 앉았다 일어나려고 할 때 쪼그린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면 연골판에 안쪽에 부하가 걸리면서 연골판이 저렇게 빨갛게 찢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연골판이 찢어지는 게 결국은 관절염의 첫 시작인데요. 저런 주사치료나 주기세포 치료 방법을 통해서 연골판의 손상이 그레이드 2 정도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주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완치시킬 수가 있고요. 어떤 부딪히거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무릎이 꺾이는 경우에 저렇게 십자인대의 손상을 볼 수가 있는데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아니고 부분 파열일 경우, 특히 또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나 이런 걸 할 때 재활이 더딘 경우에는 저런 주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회복을 더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가장 큰 연골 손상, 이거는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연골이 계속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난 경우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주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 리본셀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이 리본셀 성형술을 통해서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주사요법을 통해서 재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절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소 관절염 치료를 고민하고 있거나 무릎 관절 고통 때문에 평소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지 마시고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청자와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안녕하세요.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무릎에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네, 좀 체중도 무게도 있고 해서 그런가 무릎이 좀,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 네네. 일어날 때 현기증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게 이제 뭐 체중이 갑자기 확 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셨나요? 약간, 체중은 조금 빠졌어요. 원래는 제가 120kg 넘게 나갔었거든요. 예. 예, 체중을 예, 이제 급격하게 쪘을 때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만 너무 또 예. 급격하게 빠진 상태에서도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할 때 좀 쪼그려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쪼그린 상태에서는 무릎 관절의 이 뒤쪽 연골판이 이제 쉽게 찢어지면서 뜨끔하거나 이게 어긋난 듯한 느낌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좀 있으셨나요? 예. 조금. 예. 근데 약하게 있다가 지금 요새 일하면서 좀 심해지고 어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한번 찢어졌던 데가 조금 찢어졌다가 또 조금씩 찢어지는 게 더 진행이 되면 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중에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통증이 더 점점 악화돼서 밤에도 자다가 일어날 정도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찢어진 부위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무릎 관절 안에 활액막이라고 해서 염증이 엄청 악화돼서 물차고 붓고 또 뻐근하고 그래서 무릎을 한 번에 피거나 구부리지 못해서 뻑뻑하다, 오금 부위가 땡긴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중이 갑자기 또 빠지는 경우에는 근육이 또 같이 더 많이 빠져서 관절에 또 무리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좀 빼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증상으로 봐서는 일단은 지금 실례지만 나이랑 어떻게 되시죠? 예, 나이가 36이고 키는 193입니다. 네.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네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실 때는 통증이 그래도 연골 손상보다는 이제 관절염이라기보단 연골판 파열로 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통증이 있고 이게 한두 달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그 연골판 파열이 초기에 그래도 빨리 오신다고 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비교적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도 많은 호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빠른 쾌유를 바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네.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또 무릎 관리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중도 큰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아무래도 다른 관절하고 달리 무릎이라는 관절은 물론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무릎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는 건 체중을 이겨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거나 그러면 1kg만 늘어도 무릎에 가는 하중은 3kg가 3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거의 7배 이상의 하중이 더 늘어납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2, 3kg만 늘었는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라는 네. 생각이 들면 이거는 아무래도 무릎에 가는 하중의 그 몇 배, 3배에서 7배 이상 높아지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네. 무릎이 손상이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관절에 안 좋은 소견이니까 네. 그런 소견보다는 점진적으로 살을 네. 빼시고 살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먹으면 또 무릎에 안 그래도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는 네.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네. 무릎 이제 무게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하이힐을 신고 걷다 보면 예, 네. 낮은 굽을 신었을 때보다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스스로도 좀 들거든요. 네. 이런 신발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이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젊은 여성분들, 우리 김경진 아나운서 미인 같은 분들이 많이 신고 다닐 텐데, 네. 그런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관절의 축과 달리 발목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네. 우리가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퇴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로 네. 인해서 무릎 앞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 걸을 때 이제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신고 다니다 보면 네. 무릎에 가는 부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앞쪽에 슬관절의 관절염이나 그다음에 연골 연화증으로 해서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추세가 이제 남성보다도 젊은 여성, 특히 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연골 연화증으로 인해서 꽤 시큰거리고 불편감이 있는데 네.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어서 그냥 좀 운동만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현명하게 좀 무릎에 부하가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서 네. 뭐 하이힐은 뭐 안 신을 수는 없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 그 하이힐보다는 평발이나 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에게는 하이힐이 있지만 또 남성분들은 깔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키높이 네, 깔창. 키높이 깔창. 이런 건 네. 어떨까요? 네, 키높이 깔창은 아무래도 하이힐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 똑같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창은 되도록이면 너무 높은 깔창, 자기 키보다 너무 높이려고 5cm 이상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절이나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높은 깔창은 오랫동안 안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계속해서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기세포 치료가 반가운 게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주사 치료와 다른 점도 또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미리 참고하고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병이 이걸로 나을 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고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처럼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응증과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으신 분들은 연골 손상이 상대적으로 손상이 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챙기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운동에 대한 욕심도 있고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왔던 사람들이 특히나 줄기세포 치료 효과 후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좋아지는 건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 주사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주사와 함께 재활과 운동이 동반돼야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소에 두고 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상담받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줄기세포 주사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절개가 없고 주사로 먹기 때문에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부담이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국소 마취니까 마취가 안 합니다. 거의 마취 안 하고 당일날 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30분 안에 짧은 시술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체 자기 줄기세포를 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자기 걸 쓰기 때문에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고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을 하고 싶은데도 너무 아픈데 당뇨, 고혈압 아니면 뇌경색이나 아니면 중풍을 통해서 너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한테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치료적인 면에서 우리가 완치는 안 되지만 이런 분들한테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통증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이 줄기세포 주사를 통해서 통증의 완화랑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취나 이런 시술 시간 같은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조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술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내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좋은 치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적응증, 이게 내가 이걸 받아도 될 만한 소견인지 그거를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에 적응증이 될 만한 사람들은 초기나 중기, 이제 너무 말기로 퇴행성 관절이 오면 결국은 인공관절이나 다른 수술적인 방법을 꼭 해야 됩니다. 다리가 너무 O자형으로 심하게 휘어 있거나 네. 뼈가 너무 심하게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는 상태지만 초기나 중기 때 관절염을 앓고 또 딴 데서 또 관절염이 있어서 시술하고 나는데 하고 나서는 계속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직은 너무 젊어서 인공관절 하기는 젊으니까 할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약만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번 치료를 권해볼 수가 있고요. 또 운동선수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장기간의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술하게 되면 운동 생명이 끝난다 생각해서 수술을 못 받고 참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돼서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손상의 외부 너무 젊었을 때 나이에 다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릎에 관절이 너무 빨리 왔는데 인공관절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다 보니까 참고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주사 치료를 권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믿고 잘 나을 줄 알았는데 치료하고 나서도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재활이 잘 안 돼서 그러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재활 치료하는 동안에 근력을 높이면서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더 통증을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이나 만성 질환으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완치보다는 통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연골 재생이 좀 덜 됐을 때 그 연골 재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줄기세포 주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참 큰맘 먹고 수술했는데 네, 수술 맞습니다.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이 수술 후에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께는. 네. 네. 그러면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진 결과 사례를 한번 실제로 만나볼까요? 네네.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절염으로 해서 이제 무릎 안쪽에 이제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요.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와서 줄기세포 치료랑 운동과 재활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연골이 손상돼서 뼈가 좀 붙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쪼그릴 때 아파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절염을 재활 치료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연골을 꾸준하게 한 5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매주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 치료랑 재활 치료하면서 근력을 강화해서 휜다리를 최대한 근력을 통해서 보존하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연골도 어느 정도는 이게 더 진행이 되지 않고 통증도 많이 완화돼서 붓기도 많이 빠지고, 일단은 붓는 증상이 없어지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추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저렇게 이제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던 환자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본인의 의지를 갖고 환자랑 의사와 간에 꾸준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믿고 따라오면서 재활하고 운동치료를 꾸준히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인내를 갖고 열심히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관절이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주변에 어머님들 보면은 살림하느라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깨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오십견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우리 어깨 질환은 기본적으로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은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또 물리 치료 중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나 또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데 이제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통증이나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질 않고 통증이 더 악화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부분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를 통해서 어깨 관절 안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석회가 너무 큰 석회가 덩어리가 있어서 도저히 충격파 치료도 안 깨지고 통증이 밤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치료들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힘줄을 재생시키고 또 굳이 수술까지 안 하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어깨 질환의 한 7, 80%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서 굳이 수술까지 안 가고 먼저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 리본셀 성형술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절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수술을.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재활하시고 괜찮으셨는데 네네. 엄마가 이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좀 쓰시게 되니까 통증이 좀 재발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수술을 한번 하셔서 그런지 좀 수술은 걱정하시고 그래서 네. 지금 줄기세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네.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자, 실례지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가 60대 이제 초반이 돼요. 네, 지금 60대 초반이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으로 한번 힘줄을 이제 꼬맸다 하더라도 힘줄 자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전처럼 많이 심하게 찢어지지 않더라도 또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잘 꼬맸던 힘줄 자리도 다시 또 부분 파열되거나 아니면 파열은 아니더라도 오십견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또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또 이게 또 재활이나 이런 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게 또 병원 가기는 너무나 무섭고 또 이제 증상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그래도 병원에 와서 이게 정확하게 힘줄이 다시 파열된 건지 아니면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오십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병원을 갔다가 또 수술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치료를 상담 받아보시면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병인지 알게 되고 그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이런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모시고 오셔서 전문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시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질환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그래도 일을 하는 업무 특성상 물건을 많이 왔다 갔다 나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도 한번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하거든요. 네네네. 수영할 때 앞으로 이제 가는 자유형은 괜찮은데, 네. 배영할 때 이게 팔이 뒤로 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병원에서는 뭐 MRI는 좀 더 찍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네네. 여기 병원마다 이게 보는 관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 하는 게 이제 그 맞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알아봐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예, 40대 후반입니다. 지금 30대 후반 정도시면은 젊은 나이고 아마 수영을 할 정도면은 그래도 어깨가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자유형 정도는 되는데 이제 배영까지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마 이제 어깨는 어느 정도 돌릴 수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배영까지 하려면 완전히 이제 180도를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돌릴 때 심한 좀 통증이 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젊은 나이에 이런 경우는 좀 몇 가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위험성보다는 이제 그 상부 관절하순 파열이라고 해서 연골판의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약간의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 염증 때문에 아파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한 염증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이제 MRI까지 찍을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이제 원인을 알려면 MRI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 나이 때 먼저 주사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엑스레이나 초음파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초음파 보고 일단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볼 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치료만 받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혹 보면 운동을 하다 아프면 네. 이게 내가 그동안에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더 운동을 그렇죠. 심하게 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을 일단은 멈춰야 되는 건가요? 이제 물론 통증의 양상 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어깨는 이제 통증 때문에 안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또 오십견처럼 어깨가 굳어지는 병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무거운 바벨이나 역기나 이런 것들을 들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보다는 가볍게 돌리는 운동 정도는 더 권하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병원을 와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계속해서 시청자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픈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 어머니 지금 60세이십니다. 예.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프셔요. 네네네. 엑스레이를 찍으셔도 네네. 이게 지금 뭐 관절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좀 그때 엑스레이 찍으셨을 때도 뭐 관절염이 좀 심각하다 뭐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서 네. 이것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릎 아파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이거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관절염이 결국은 심하게 악화되면 최종적으로 꼭 해야 되는 맨 종착지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인데요. 인공관절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결국은 이거는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프면 오시라는 건데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수술이고 하고 나면은 일단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먼저 이제 조금이라도 관절염이 초기에 오면 올수록 더 완치가 높아지긴 하는데요.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면은 연골 손상이 좀 심한 케이스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그런 분들이 딴 데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진료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소견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도 꽤 있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진료를 보러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고 과연 내가 이게 인공관절을 꼭 해야 되는 소견인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다가 그래도 정 아프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정말 그러면 점점 이제 우울증까지 오면서 어머니가 생활하시는 게 정말 또 사회생활을 못 하시게 되면 정말 우울증까지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오기 전에는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오시면 올수록 더 조금 더 다양한 치료 방법을 권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모시고 오시면은 자세히 보고 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내가 아픈 것보다는 이 관절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고민을 맞습니다. 상담을 네, 해주신 그러네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머님들은 의뢰 관절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도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고 그렇죠. 그냥 넘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 그런데 탓하시는 분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더 악화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어깨 관절 치료법 중에 줄기세포 주사 치료 외에도 관절 내시경 시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 관절 내시경 시술은 어떤 치료 방법이었나요? 관절 내시경 시술은요, 부분 마취를 하긴 하지만 5에서 7mm 되는 아주 작은 상처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작은 상처를 통해서 옛날에는 크게 절개를 해서 했지만 작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아픈 부위만 정확하게 딱 들여다보고 그 아픈 부위를 아주 작은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꼬매고 치료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2박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통해서 통증이
확 좋아지고요. 증상도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바로 아픈 게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밤마다 쑤시고 아팠던 그런 어깨의 통증들이 이런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통증도 빨리 완화되고 수술 후의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던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으면 진작에 받을 걸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처가 적고 아픈 부위를 직접 도달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좋은 시술 방법이긴 한데 병변이 너무 크거나 병변이 너무 악화된 경우에는 이 치료도 못하니까요. 되도록이면은 또 뭐 병변이 너무 심하거나 깊을 때 그럴 때는 직접 와서 다른 치료를 더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서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가 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증상에는 어떤 치료가 좋을까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수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와중에 또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바로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실까요? 제가 발목을 몇 번 접질렀는데, 한쪽만 접지르다 보니까 그쪽만 계속 접지르게 되더라고요. 한쪽만을 계속 접지른다고요? 예. 네, 같은 데만 계속 접질리게 되어서, 네. 혹시 뭔가 더 치료를 해야 되나 해서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 시청자분. 20대 중반이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발목은 이제 하이힐이나 높은 신발을 약간 높은 구두만 신어도 발목을 훨씬 더 잘 잡아줘야 되는 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젊었을 때 접지르고 그걸 또 좀 대부분은 2, 3일 지나면 붓기가 빠지니까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아파하고 자주 접지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 젊기 때문에 높은 구두나 이런 걸 신을 때 발목 인대 손상이 이제 부분 파열이나 인대 염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잘 치료하면 이게 인대가 잘 아물 때까지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재활을 하고 그때 활동을 조금만 줄여주면 나이 들어서 이런 큰 병을 키우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목이 점점점 자주 접지르고 한 번 정도 접지른 건 괜찮지만 이렇게 2번, 3번 반복적으로 접지른다고 하면 이거는 인대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롤로 주사나 아니면은 줄기세포 주사 방법을 통해서 인대를 좀 더 강화시키고 플러스에 또 이제 근육까지 강화시킨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큰 병, 이제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초기에 오셔서 잘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다고 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관절염은 앞으로의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흰머리 나듯이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 그 숫자를 설 수도 없듯이 관절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거부하고 무시하고 미루다 보면 이런 병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크게 돌아와서 아주 크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평소의 생활 습관에 내가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런 자세는 주의하고 앞으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생활 습관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한다고 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방법은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쪼그리거나 아무래도 무릎 쪽에는 이제 심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쪼그린 상태에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식습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폭식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중 변화가 결국은 무릎과 고관절, 발목 관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적절하게 잘해서 갑작스럽게 늘지 않게 조절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너무 운동을 안 해도 문제고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운동 방법은 내 몸에 맞게 정확한 상태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물어보고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건강한 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뭐 관절염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의사들과 상의해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평소에 잘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노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노후 관리를 위해서 관절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증상도 섬세하게 챙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이 관절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